집안 단속 못한 민주당 소신 착석 장제원. 이 실장님, 네. 어제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렇죠. 추경안 통과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만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비난을 받아야 될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인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원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이 금요일 날 밤에 이미 우리끼리라도 이제 본회의 예결위를 예결위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를 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밤까지 토요일 날 오전 1시 정도에 통과시키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첫 번째 추경안 아니냐. 자유한국당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모양새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세균 의장 방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갖고 오전 3시에 예결위에 상정을 합니다. 9시 반에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총을 열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어서 우리가 일단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공무원을 증액하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이념 또는 우리의 성향상, 우리 당의 성향상 맞지 않다. 우리가 퇴장을 하자라고 의총에서 결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상정하기도 전에 퇴장을 함으로써 사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돼요. 정족수가 모자라죠. 부족해서. 자, 여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 합의를 했다가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아니,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하려고 했던 그런 당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중간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제적 인원수가 됐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딱 4명이 모자라서 정족수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분 동안을 우왕좌왕하다가 드디어 정세균 의장이 화를 냅니다. 10분 이내도 만약에 이 정족수가 안 되면은 오늘 폐회하겠다고 네. 이제 이 노발대발했죠. 그러니까 뒤늦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자유한국당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지금 전 단계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더라도 사실은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안 돌아와도 비판받고 돌아와도 비판받는다면 이왕 나간 거 돌아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 사정을 한 겁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더 부를 의원도 없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쨌든 한국당에 돌아온 거거든요. 예. 돌아와서 기권을 하죠. 그렇다면 모양새가 빠지게 된 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양새가 빠지게 됐어요. 왜? 집권 여당 책임이에요. 사실 책임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책임이 아닙니다. 네. 이것이 잘못됐을 때 만약에 상정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보수 야당들도 대거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나가신 이유가? 이제 반대 토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표결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빠지니까 지금 이게 정적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도 자기네들이 하면은 우리가 빠지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더하기 여당이 자기 의원들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이 두 당의 결정적인 기책 사유죠. 수십 명씩 외국에 나가는 것을 챙기지 못한 여당의 1차적인 책임이죠.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정족수는 돼서 결국은 추경안은 통과가 됐는데 네. 그러면 그 민주당 참여하지 않은 26명의 의원들 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순실 재산 추적하러 외국 나가 있고요. 그다음 우상 의원은 아들 군대에 가 있나 봐요. 아들 면회하러 갔고요. 금태섭 정춘숙인가요? 의원은 미국 출장 가 있고요. 송영길 의원은 강연하러 광주 내려갔다가 급거 돌아오는 도중에 통과가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에. 그러니까 일단은 새누리가 자유한국당이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추경안 때문에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여당도 얼마나 이거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 원내대표도 본인이 사과했어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원내 의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거의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왔는데 의원 수가 부족해서 정족수 미달로 해서 통과가 안 된다. 이거는요, 민주당 입장에서 뼈 아프게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긴장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어야죠. 물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반성하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보조를 잘 맞춰야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번에 참 뼈아픈 실수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성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수석이 이제 조금 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6명이 불출석했는데 그중에 24명이 해외 체류 중이었다. 15명에서 16명은 공무 중, 개인 일정 4명. 근데 4-5명은 지금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해외에 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그 전날 또 교육하시는 의원들 되게 많아요. 특별 때문에 뭐 노웅래 의원들 포함해서 몇몇 분은 전날 혹시 모르니까 다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야당을 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망각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이번 추경안이 45일 만에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 이 추경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45일이나 걸려서 이렇게 해왔는데 막상 이제 오늘 당일날 본회의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당 의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아예 개의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거는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발표한 것 중에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입법할 때마다 이런 앞으로 또 진통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건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이번 계기로 정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부 퇴장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장제원 의원과 김연아 의원이 두 명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한 거 아니냐, 소신 투표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두 분을 좀 달리 봐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은 비례의원입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은 제가 보기에 어차피 국민이 뽑아준 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신 투표나 뭔가 이게 자기 신념에 따라 이게 자유 투표가 딱 가능하기 때문에 장제원은 이게 크게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신이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김연아 의원은 탈당하면 이게 비례대표를 상실하는데 탈당을 안 하고 이게 제명을 하면 또 유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에 남아서 사사건건 전부 이게 당론에 반대해서 마음은 이미 바른당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국회 입법화, 물론 이게 법안도 제출돼 있지만 정말 이게 비례대표 손질 좀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사사건건 이게 당에 남아서 계속 당론에 반대만 하는 거.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좀 이게 외국내를 참고해서 뭔가 이게 좀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제명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연아 의원 원래 바른정당 가겠다고 했었는데 당에서 제명을 안 해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에서도 할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대표 남아가지고 사건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당론에 반대되는 투표를 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정치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깔끔하게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명을 시켜서 바른정당으로 가게 해주는 게 오히려 그게 또 정치도에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런 장 의원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론도 따르지 않고 대놓고 복당 후회한다고 하고 다른 의원들과도 여러 차례 부딪히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떠올랐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만들어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국회에 대한 예의예요? 예? 예의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예의 먼저 장관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제원. 왜 백정원? 이러봐. 탈취? 아니, 자, 의원님. 야. 장미 이러면 안 돼. 아이, 빨리. 장관님! 안 되지. 경찰이야? 의원이 뭐 수사가.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이 변명에 참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왜 그만해라. 완전히 좀 있었던 것 뿐이고 장제원 의원하고 뭐 도선호 명 정도는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황영철 의원이 갔기 때문에 전략 미스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된 부분들을 또 전략 미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철부지 같아서 그만 좀 빨리 끝내라. 내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지금 당에 또 분란을 낳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질문에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그 단어만 쓸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김태형 의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네, 이제 김태흠 최고위원이 이제 얼마 전에 회의에서 장제원 의원과 이제 말싸움이 오가다가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왜 그랬냐 이랬더니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철부지 같다 이렇게 말했던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창원 의원과의 이제 다툼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류호의 최고위원은 글을 올렸죠.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혼자서 앉아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 같이 나가자라고 설득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득하는 것을 일단 자기는 남아있겠다라고 하고 고집스럽게 남아서 사실상 그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졌죠.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유효회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번에 2위로 뭐 그 최고위원회 그 선출됐는데. 네. 그렇게 약간 뭐 좀 비꼬는 어떤 그런 투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니까 예. 행복하시겠어요?라고 이제 뭐 SNS에 올렸죠.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왜 그 당론을 그렇게 이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서 또 설득까지 했는데 그렇게 혼자 남아서 또 당론과 배치된 행동을 했느냐라는 비난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판넬에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김태현 의원과의 말다툼 그리고 표창원 의원과의 삿대질 논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류호의 최고위원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금 심정을 좀 그대로 대변해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저렇게 독자적으로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일이 자꾸 여러 차례 벌어지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곤혹스럽겠습니까?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또 얼마 전에 이게 본인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바른당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들어온 거다. 네. 이런 이제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게 그 지역구 의원은요. 얼마든지 이게 소신에 따라 자기 그 자유투표, 교차투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양한 의견을 생각하고 당에서도 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저걸 가지고 뭐 징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조금 전에 백승문 변호사님 말씀에만 제가 한번 반박하면 왜냐하면 이게 비례대표는 당의 정강이나 정책에 찬성해서 이게 비례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당하고 안 맞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옛날 김종인 대표처럼 이게 깨끗하게 의원직 배지 던지고 뭔가 이게 탈당하든지 이래야 되고 그리고 제명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사퇴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서 1인 독재 정당에서는 이게 제명이 됐을 때 당직을 국회의원 유지했지만 지금 이게 민주적 정당에서 당은 너무 이게 당에 반해서 계속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했다. 제명하면 의원직 상실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장제원 의원을 보면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 국면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홍준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복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당 복당이 제 삶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국민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이제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발언을 보면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다. 그 말은 뭐냐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제원이 왜 무슨 생각으로 다시 복당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장제원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국회의원은 각각이 다 입법기관들입니다. 그분이 물론 당에서 일정 부분 당의 정강 정책과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강론에 가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무슨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정당이 무슨 이런 표현까지 하면 좀 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의 정책에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정당 이익과 관련됐다고 하면 원칙이 아니라도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제원 의원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대화와 토론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다. 이런 여야가 토론하고 표결하는 이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소신의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소신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이냐 뭐 이런 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장제원 의원이 가장 문제가 된 발언이 이겁니다. 후회하고 있다. 다시 복당으로 후회하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밝히는 어떤 내용은 이겁니다. 자, 자신이 돌아오게 된 계기는 어쨌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설득이었다. 홍준표 후보가 그런 다시 복당하는 13명의 의원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자,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개혁을 하겠다. 네. 그 13명이 돌아오면 같이 개혁을 한번 해보자. 혁신을 한번 해보자.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사실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때 반대,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자신들, 그러니까 13명 의원들에게 마치 그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들이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마치 잘못됐다라는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계속 남아있거나 혹은 바른정당에서 들어오려고 한다면 무릎 꿇고 그 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장제원 의원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13명이 그렇다면 왜 돌아왔느냐. 네.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런 이유가 없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후회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념적인 문제 또는 혁신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새 이제 혁신위를 보면 더 오른쪽으로 이제 가서 굳히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를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극우적 성향으로 정당이 변화하면서 보수 정당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까지 과거의 선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대략 5대5를 넘어서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굳이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으로 나누면. 그런데 이번 대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후보로 나와서 24% 득표를 했죠. 역대 최저 득표인데, 결국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난파 직전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을 하자. 그리고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한 이후에 그 이후에 중원으로 나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소위 중도층에게 어필하려고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는 것. 예. 그 인정하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첫 번째인데, 아직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장제원 의원 과연 이런 소신 행동이 어떤 결말을 낳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